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JTBC와 장시원 PD 사이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괴물불꽃야구의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 한 번의 방송 금지 신청이 어떻게 한 사람의 해방으로 뒤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서사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5년 10월, JTBC의 마지막 칼날이 법원 위에 올려졌습니다. 불꽃 야구 방송 금지 가처분. 그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걸고 창작자의 도전을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시도는 역설적으로 장시원 PD를 묶고 있던 족쇄를 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누가 진짜 이야기를 지배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방송국인가? 아니면 이야기 그 자체를 만든 창작자인가? JTBC는 자신들의 손에 남은 힘입법이라고 믿었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성공을 자신들의 시스템과 플랫폼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모든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창작자의 손끝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브랜드의 소유로 규정하며 사람보다 구조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장시원 PD는 그 말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워버린 방송국 대신 완전히 새로운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큰 플랫폼에서 나의 방식으로 방송하겠다. 그 한마디는 JTBC가 구축한 권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유튜브, 그것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사를 다시 쥐어올린 공간이자 팬들과의 직접 연결 통로였습니다. JTBC가 닫아버린 문을 장시원은 스스로 열었습니다. 2달 만에 구독자 50만 명. 조회수 수천만, 그리고 광고주와 팬덤의 자발적 후원까지 이어지자 JTBC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인물이 오히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JTBC의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는 플랫폼이 만든다는 믿음이 플랫폼은 콘텐츠가 이끈다는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성장시켜 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JTBC의 첫 번째 실수는 창작자를 내쫓으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주인이라고 믿은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값은 한때 강력했습니다. 지상파, OTT, 협찬 네트워크. 그러나 시대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채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바로 그 틈을 장시원은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방송국이 놓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진심 어린 교감이야말로 모든 플랫폼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JTBC는 장시원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목소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시원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해방된 창작자로 재정의했습니다. 그가 만든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돌려주자. 그리고 그 선언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JTBC가 다시 한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시청자들은 그를 선택하는가? 왜 플랫폼이 아닌 개인을 믿는가? 그러나 그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JTBC는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서 콘텐츠를 재단하려 했지만 장시원은 프레임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새로 그려냈던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승패를 갈랐습니다. 장시원은 팬들과 함께 서사를 공유했고 JTBC는 그 서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방송국이 통제하려 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감정이었지만 감정은 결코 통제될 수 없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법적 무기로 그를 묶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이미 JTBC의 논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시원을 단순한 PD가 아닌 억압을 깨뜨린 상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JTBC가 내린 방송금지 결정이 오히려 불꽃야구라는 이름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지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메시지로 바뀌었고 침묵은 저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시원은 더 이상 한 명의 방송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사의 주인공이자 권위에 맞서는 해방자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방송 분쟁이 아닙니다. 시대의 교체입니다.
콘텐츠가 플랫폼을 지배하는 시대, 이야기의 힘이 권력을 넘어서는 시대, 그리고 진정성이 숫자를 압도하는 시대. 그 모든 변화를 불러온 첫 장면이 바로 지금 JTBC의 법정 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의 증인입니다. JTBC가 휘두른 칼날이 스스로를 베는 순간 세상은 새로운 창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JTBC의 첫 번째 족쇄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송국이 곧 권력이고 채널이 곧 생존이라는 구시대의 신화. JTBC는 그 믿음 속에서 장시원 PD를 내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오만한 한 문장은 곧 그들이 스스로 만든 첫 번째 족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시원은 그 족쇄를 정면으로 부수었습니다. 그가 택한 무대는 다름 아닌 유튜브였습니다. 그는 기존 방송 시스템이 통제하는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의 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화려한 세트도 거대한 제작비도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이 있었고 팬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콘텐츠를 살렸고 팬들이 만든 열기가 플랫폼의 벽을 녹였습니다. JTBC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유튜브? 그 방송이 아니야. 하지만 단 2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독자 50만 명 돌파, 조회수 수천만 회, 팬들의 자발적 후원. 장시원은 더 이상 한 사람의 PD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불꽃야구는 시대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JTBC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팬들은 방송국을 떠나 개인에게 몰려드는가? 왜 권위보다 열정을 선택하는가? 그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형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보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JTBC가 보여준 것은 권력이었지만 장시원이 보여준 것은 감정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의 교체이자 문화의 이동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자신들이 서사의 주인이라 믿었지만 이제 서사의 주인은 시청자와 창작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JTBC는 첫 번째 족쇄를 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갔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였고 고소와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중의 시선은 JTBC가 아닌 장시원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다. 그는 단지 자유롭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JTBC가 쏘아올린 공격은 모두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지키려 했지만 대신 공감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진정성은 권위를 이긴다. JTBC의 첫 번째 족쇄는 바로 그 진리를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플랫폼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진심을 담은 콘텐츠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세상은 확인했습니다. 장시원은 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제작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JTBC의 첫 번째 족쇄는 자신들을 향해 닫히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서서히 숨이 막혀갔습니다. 반면 장시원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유튜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JTBC가 만들어주지 못한 창작의 자유구 자체가 되었습니다. JTBC의 대응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포맷이다. 그 아이디어의 원조는 우리다. 하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야기를 만들었는지를. JTBC는 플랫폼을 지키려 했지만 장시원은 서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서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방송국이 아닌 창작자의 이름이 트렌드에 오르고 그가 만든 영상이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자신들이 중심이라 착각했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JTBC는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새로운 족쇄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두 번째 무기는 저작권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이었고 장시원의 창작을 정면으로 겨누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곧 그들의 손을 베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장시원이 두 번째 족쇄 앞에서 어떤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 반전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JTBC의 두 번째 족쇄는
저작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를 방패로 삼아 장시원 PD의 콘텐츠를 겨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보호였지만 실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불꽃야구의 영상을 삭제시켜 생명줄을 끊겠다는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JTBC는 생각했습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팬들도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은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삭제된 것은 영상이었지만 더 강해진 것은 이야기였습니다. 장시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역시 남의 집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플랫폼의 규칙에 의해 콘텐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곧 자신만의 독립 도메인을 구축했습니다. 스튜디오 CLC, 바로 장시원의 창작 거점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제약 없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SBS 필루스와 손을 잡고 TV 생중계 채널까지 확보하며 완전한 하이브리드 크리에이터로 거듭났습니다. 디지털과 방송의 경계를 넘어선 괴물. 그가 바로 장시원이었습니다. JTBC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오히려 장시원의 진화를 가속화시키리라는 것을. 그들은 콘텐츠를 파괴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플랫폼 독립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장시원은 이제 어느 한 플랫폼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자사 홈페이지, 심지어 글로벌 스트리밍까지. 그는 완전한 독립 생태계를 만들었고 팬들은 그 중심에서 단단히 뭉쳤습니다. JTBC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준 괴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불꽃야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잠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창작자라면 당신의 아이와 같은 작품이 눈앞에서 삭제될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장시원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JTBC의 공격을 계기로 진짜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방송의 해방이 아니라 창작 정신의 부활이었습니다. JTBC의 저작권 공격은 법적으로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콘텐츠를 죽이려 드는가? 왜 창작자를 억압하는가? JTBC가 저작권을 내세울수록 팬덤은 더욱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스스로 콘텐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다시 올렸고 누군가는 자막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불꽃야구의 명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발적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JTBC가 삭제할수록 팬들은 더 많은 복제본을 퍼뜨렸습니다. 역설적으로 JTBC는 불꽃야구를 불멸의 전설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시원은 더 이상 방송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징이 되었고 창작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형식을 실험했고 방송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JTBC 시대가 끝나 고창작자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장시원은 자신을 공격한 칼날을 잡아 거꾸로 휘둘렀습니다. 그 칼날이 향한 곳은 JTBC의 오만한 중심이었습니다. JTBC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저작권은 우리의 무기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떠났고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JTBC가 방송 금지를 요구할수록 불꽃야구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마저 그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JTBC의 공격이 광고 효과가 된 셈이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스스로를 무시스라 부르며 장시원의 콘텐츠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JTBC는 콘텐츠 전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법은 콘텐츠를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방송을 막았지만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시원이 만들어낸 불꽃은 더 이상 영상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JTBC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권위가 아닌 진정성, 시스템이 아닌 열정,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브랜드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JTBC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JTBC의 두 번째 족쇄는 그들의 패배를 결정지은 순간이었습니다. 법적 논리로 무장했지만 감정적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서서히 자신들의 손을 베었고 장시원은 그 피를 거름 삼아 더 거대하게 성장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JTBC는 더 이상 적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대상은 한 명의 PD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JTBC의 칼날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장시원은 새로운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창작과 자유, 팬심과 진정성이 결합된 괴물. JTBC는 그 괴물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괴물은 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역사는 그렇게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이 다가옵니다. 바로 10월 가처분이라는 이름의 판결. 그 결과가 창작자의 해방을 완성할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10월. 법정은 다시 한번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JTBC가 제기한 불꽃야구 방송금지 가처분의 결과가 곧 내려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누가 시대의 주인인가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JTBC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저작권이다. 우리가 막으면 방송은 끝난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임을. 만약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준다면 불꽃야구는 방송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패배일까요? 이미 팬들은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채널의 시청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채널이 닫혀도 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야구의 본질은 자유였고 그 자유는 법이 금지할 수 없는 영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JTBC의 가처분이 통과된다 해도 그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창작자의 해방을 선언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장시원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하는 건 영상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가 말한 정신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팬들과 창작자들이 공유하는 신념이었습니다. JTBC의 법적 그림자 아래에서도 장시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서사를 더 멀리, 더 깊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새로운 창작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JTBC의 가처분은 표면적으로는 방송금지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의성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금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은 더 큰 상상력을 낳습니다. 불꽃야구는 그 증거였습니다. 방송이 막히자 팬들은 더 열심히 영상을 공유했고 장시원은 더 도전적인 연출로 맞섰습니다. 그는 이제 감독이 아니라 창작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JTBC가 던진 족쇄는 창의성의 폭발로 되돌아왔습니다. JTBC의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법무팀은 자신들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주장했지만 마케팅팀은 시청자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섰음을 경고했습니다. JTBC의 이름이 창작자 탄압과 콘텐츠, 검열의 상징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불꽃야구를 막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옥죄는 법적 덫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역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JTBC가 방송을 금지할수록 장시원은 자유로워졌고 팬덤은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이 판결의 진짜 의미는 법정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미 팬심의 전쟁은 JTBC가 아닌 장시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JTBC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었습니다. 여론의 법정에서는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왜 그들이 빼앗으려 하는가?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의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JTBC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였습니다. 자신들이 내린 방송금지 결정이 오히려 장시원을 순교자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완패였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JTBC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시원을 시대의 해방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이 곧 그의 신화를 완성시켰습니다. JTBC는 이제 자신들이 싸운 대상이 한 명의 PD가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거대한 가치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
현실감 있는 연출, 실제 선수들의 감정이 그대로 담긴 장면들. 그 어떤 규제도 검열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짜 야구, 진짜 사람, 진짜 이야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JTBC가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통제되지 않는 진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진짜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는 더 강해졌습니다. JTBC의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방송국이 권위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컨텐츠가, 창작자가, 팬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불꽃야구의 방송 금지는 창작의 해방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JTBC의 실패이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창작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JTBC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싸워온 상대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판결은 끝났습니다. 불꽃야구는 법정 밖에서 승리했고 JTBC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금지로 막을 수 없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JTBC의 방송 금지가 불꽃야구를 멈추게 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했는가? 그 답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0월의 판결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창작자의 자유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의 미디어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JTBC 이전과 불꽃야구